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세상 올사이 채널입니다. 오늘 올사이에서 다룰 주제는 부정선거 논쟁입니다. 부정선거 논쟁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올사이에서 데이터 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논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투표지 문제, 투표함 봉인 문제,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 문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서버 관리와 보안 문제 및 사전투표 개표 부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여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본투표 개표 결과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첫 번째 문제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과학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없었고 부정선거는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반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는 넘치도록 많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서버의 보안 관리도 허술하여 외부에서 해킹도 가능하며 시연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표 과정에서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과학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를 분석하면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이 개입되기 이전의 결과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격언은 도둑은 흔적을 남기고 부정선거는 데이터를 남긴다입니다. 이제부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개표 결과 파일입니다. 특별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쟁의 시발점이고, 이후에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 계속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치러졌는데, 여기서는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역구를 다루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최대 경합지역의 하나로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이므로 부정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입니다. 득표수를 보면 304만 표 대 238만 표, 의석수를 보면 41대 8로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본투표와 사전투표로 구분해서 보면 매우 다릅니다. 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경합을 벌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수를 보면 163만 표 대 158만 표로 약 5만 표, 약 1.3% 차로 근소하게 우세했지만, 우세 의석수를 보면 32대 17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우세했습니다. 이 결과도 놀랍습니다. 총 득표차가 크지 않은데 우세 의석수가 거의 2배 차이라니,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접전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궁금해집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수로 보면 141만 표 대 80만 표로 약 61만 표, 25.4% 차이로 이겼고, 우세 의석수로 보면 46대 3으로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몇 가지 수치만 봐도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평균 득표율이 전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본투표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평균 득표율은 47.5% 대 46.2%로 그 차이는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60.6% 대 35.2%로 그 차이가 25.4%나 크게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차이가 거의 20배로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는 며칠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누어 치러졌고 투표에 참여한 인원도 각각 200만 명과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광역시에서 며칠 차이로 치러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려 20배나 벌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일이 같은 당의 49명 후보에게 모두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투표자 수가 수십 명이 참가하는 투표에서도 한두 명의 후보에게도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200~300만 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49명의 후보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통계적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모든 후보들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이 크게 바뀌었나 하는 것입니다. 본투표에서 통합당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4 내지 6개 지역에서 10 내지 20%가량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3%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사전투표 역전이 일어난 곳은 강남벨트로 국민의힘 득표율이 매우 높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통합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2 내지 3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평균 25.3%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300만 명 이상 투표한 본투표에서는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며칠 전 2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사전투표에서 25.3%라는 차이가 벌어졌다니 그것도 49개나 되는 모든 선거구에서 똑같이 이런 일은 수백만 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통계적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본투표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며칠 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평균 25.3% 이상 통합당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 치러진 본투표에서 49명의 후보들 모두가 득표율이 12.5%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통합당 49명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일제히 12.5%씩 치솟은 것입니다. 그 결과 본투표에서는 양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통합당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보면 재앙이겠죠.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놀라운 선거입니다. 어쨌든 이 기적으로 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통합당은 서울에서 3석밖에 못 건지는 수준으로 절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기적은 대체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하느님일까요? 아니면 유권자들일까요? 그게 아니면 선관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전설의 해커가 한 일일까요? 그래도 사전투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는 서로 상충되어 동시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투표에서 일어난 기적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가 본투표에서 떨어진 민주당 후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재검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은 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재검표를 요청한 분들이 있기는 있었던가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주요 선거 때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난 2024년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고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본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 득표율 차이가 19.5%로 벌어졌다가 본투표에서 6.2%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대에 비하면
그 차이가 3배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21대 서울선거와 비슷합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역전이 일어난 곳은 강남벨트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다음은 22대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본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 득표율 차이가 21.7%로 벌어졌다가 본투표에서는 0.0%로 똑같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제3당 후보가 치고 올라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 바람에 양당 득표율 그래프에 구멍이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21대 서울선거와 흡사합니다. 네 번째 의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그래프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21대 서울선거의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각 당의 사전투표 곡선과 본투표 곡선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 곡선들도 그렇고 통합당 후보들의 득표율 곡선들도 서로 닮은 꼴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그래프가 닮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상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값이 크게 달라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21대 서울선거에서는 득표율 변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평균값도 변하고 표준 편차도 변하여 그래프 모양도 상당히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그래프는 여전히 닮아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의 득표율은 본투표 득표율보다 12.6% 정도 더 커졌는데도 곡선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는 표준 편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는 더 커지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곡선들은 두 당의 득표율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21대 이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가장 가까운 선거는 2016년에 치러졌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고 제1야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경쟁하여 21대 선거와 비슷하게 35대 12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20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본투표의 득표율 그래프인데 전체적인 모양은 21대 선거와 유사합니다. 두 당의 평균 득표율 차이는 3.6%인데 21대의 1.3%에 비하면 2.7배 정도 더 큽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사전투표의 득표율 그래프는 21대 사전투표 결과와 확연히 다릅니다. 사전투표에서 평균 득표율 차이는 8.0%로 본투표에 비하여 2.5배 크지만 21대 사전투표의 25.3%에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을 보면 21대와 사전투표와는 완전히 다르고 왼쪽의 본투표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대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곡선은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후보들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1대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20대 선거 결과와 전혀 다르네요. 4개의 곡선 중 겹쳐진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모두 본투표 득표율과 완전히 다르며 두 가지 투표의 득표율 곡선은 하나도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득표율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대규모 투표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본투표 득표율은 사전투표 때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는데 무려 마이너스 12.5%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본투표 득표율은
사전투표 때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무려 12.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곡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같은 이정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통계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다음에는 21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 자료를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1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의 산점도 그래프인데 점들이 분리된 두 개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 20대 서울시의 국회의원 선거의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1대 선거와 비슷하게 새누리당에게 35대 12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산점도 그래프는 21대 선거처럼 점들이 분리된 두 개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붙은 하나의 선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21대 서울시 선거와 20대 서울시 선거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사전선거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대 서울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으로 확인된 다섯 번째 의문은 평행한 두 개의 선으로 분리된 산점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산점도는 20대 서울시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지만 21대 서울시 선거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선으로 나타납니다.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본투표의 득표율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산점도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21대 선거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본투표에서 득표율이 똑같은 두 후보 A와 B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선거라면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21대 선거라면 25% 차이로 크게 벌어집니다. 만약 C와 D 후보라면 20대 선거에서는 3% 정도로 줄어들지만 21대 선거에서는 이들 역시 25%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본투표 득표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20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크지 않지만 21대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누구인과 상관없이 통합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보다 25% 정도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새로운 선거의 법칙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선거에서만 성립하는 부정선거의 법칙인가요? (21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견된 산점도 그래프는 부정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그래프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나 서울시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산점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1대 서울 선거의 산점도 그래프이고 가운데는 21대 경기도의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22대 서울시의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두 개의 선으로 분리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선은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며칠 사이에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인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의 표심이 며칠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25%씩 변할 수 있을까요? 이 평행선은 마치 임신 테스트기처럼 무엇인가를 판별해주는 판별기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으로 5가지 의문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그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가설은 새로운 이론 또는 법칙이 됩니다. 21대 선거 결과 분석으로 제기된
모든 의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사전투표에서 개표 과정에서 무엇인가 선관위 서버에 접속하여 민주당의 득표율은 일정한 비율로 높이고 통합당의 비율은 그만큼 낮추는 프로세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전산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관위 서버 관리 및 보안 부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낸 다음 이 가설을 적용하여 21대 선거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반대로 21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여 20대 선거 결과와 같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연인지 다행인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경쟁하여 21대 선거와 비슷하게 대승을 거둔 바가 있어서 21대 선거와 비교하기에 매우 좋은 대조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20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대 서울 선거 결과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민주당은 12.5% 올리고 통합당의 득표율은 12.5% 낮추어 보겠습니다. 왼쪽은 가설을 적용하기 전 20대 서울시의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두 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곡선은 서로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가설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서로 겹쳐 있던 두 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곡선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21대 서울의 서울선거의 득표율 곡선과 같은 모양입니다. 다음은 가설을 적용하기 전 20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곡선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곡선이 각각 같은 모양으로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가설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뀝니다. 득표율 곡선이 모두 4개의 곡선으로 분리됩니다. 이것은 21대 서울시 선거의 득표율 곡선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20대 서울시 선거 결과에 가설을 적용하면 21대 서울시 선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설을 적용한 결과를 산점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가설을 적용하기 전 20대 서울시 선거의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점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의 선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에 가설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하나의 선상에 맞붙어 있던 점들이 두 개의 분리된 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1대 서울시 선거의 산점도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로써 앞에서 제안한 가설이 산점도 분석을 통해서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1대 선거 결과에 대해 가설을 역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21대 서울 선거 결과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민주당은 12.5% 내리고 통합당의 득표율은 12.5% 올려보겠습니다. 왼쪽은 21대 사전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득표율 50% 선에서 아래 위로 분리되어 있던 두 당의 득표율 그래프가 중앙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겹쳐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대 서울시 선거의 득표율 그래프와 같은 형태입니다. 다음은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기 전 21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곡선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곡선이 4개의 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설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뀝니다. 두 개의 득표율 곡선이 한 쌍씩 겹쳐진 두 개의 곡선으로 분리됩니다. 이것은 20대 서울시 선거의 득표율 곡선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21대 서울시 선거 결과에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면 20대 서울시 선거 결과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후보들의 당락은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설을 역으로 적용한 결과를 산점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기 전의 21대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의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이 산점도 그래프에는 평행하던 두 선이 사라지고 하나의 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대 서울시의 산점도 그래프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앞에서 제안한 가설을 역으로 적용하게도 맞다는 것을 산점도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세웠던 가설, 다시 말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여러가지로 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1대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 후보들의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예측되는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예측에는 한두 명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9명 정도의 당락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석수 비율도 바뀌게 됩니다. 역시 한두 명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의석수 비율은 41대 8에서 32대 17로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추산한 것은 오직 사전투표 개표 부정이 있을 경우에만 다뤘으므로 만약 본투표 개표 과정에도 약간의 부정이라도 개입되었다면 결과는 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본투표 득표율이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본투표로 본 우세 의석수에서는 32대 17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합당의 표가 강남벨트에 집중되고 있어서 표 쏠림이 심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의 표를 보면 1000표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가 많아서 본투표에서 약간의 개표 부정만 있어도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던 것으로 99.99%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의문과 가설, 그리고 가설 검증 과정을 모두 지켜보셨다면 이 결론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민주당 대 통합당의 의석수는 41대 8이 아니라 32대 17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자신의 표가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본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